요즘은 노후에 실패 안 하는 집이 따로 있대. 맞아.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이 따로 있다 하더라고. 그게 어딜까? 네, 바로 이 대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의 현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도 노후에 어떤 집이 진짜 좋은 집인지 기준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60대들이 선택하는 집은 비싸고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관리가 쉽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이 왜 요즘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를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를 알고 나면 왜 요즘 특정 지역과 단지들이 조용히 뜨고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집 선택 기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현재 60대들이 몰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무료로 구독하시고 남보다 빠른 정보 받아가세요. 항상 좋은 정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1천만 명을 넘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사는 계획이 아니라 사고, 질병, 외로움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떠밀려서 선택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마지막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집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기준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그 기준에 가장 부합하면서 조용히 뜨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선택에 있어 실패하지 않는 기준을 어르신의 사례를 보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식 김끝순 어르신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집이 작아도 괜찮아. 청소도 편하고 관리비도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2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12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 아늑해서 좋지 않아?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정말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 거실, 침실이 사실상 한 공간이었습니다. TV 소리 하나에도 서로 신경이 쓰였고 의자 끄는 소리에도 괜히 말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아내는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집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요.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작아진 게 아니라 삶이 너무 좁아졌다는 것을 말이죠. 노후의 집은 몸만 들어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각자의 숨 쉴 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집이 아니라 같이 있어도 각자 있을 수 있는 집입니다. 사례에서 보셨듯 집에 작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안정적인 집의 크기는 18평에서 20평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있어도 각자 있을 수 있는 집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혼자 사시는 이정철 어르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셨던 어르신은 처음 이사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이 바로 옆이면 혹시 아플 때 제일 안전하겠지. 그래서 선택한 곳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바로 옆 아파트였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구급차 소리가 들렸고 로비에는 늘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갔습니다. 처음엔 그게 든든했습니다. 그래, 여기 살면 걱정 없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돌아다니는 응급차를 보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있는 지친 얼굴들을 볼 때마다 어르신의 머릿속엔 같은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괜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국 사소한 증상에도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를 받고 약을 늘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집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옆이 아니라 동네 복지관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여기서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복지관 앞에서 사람들이 인사를 나눴고 점심시간엔 같이 식사하자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가벼운 체조, 노래교실, 걷기 모임,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 갈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 가까이 있으면 몸은 안심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먼저 아프더라. 복지관 옆에 살고 나서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느낌이 들었어. 병원이 옆에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병원 주변은 구급차 소리, 환자와 보호자, 응급 상황이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안심된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괜한 걱정만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복지관이나 공원 근처에 살면 오히려 삶의 활력이 생기며 진짜 살기 위한 공간이 됩니다. 노후에는 몸보다 마음의 안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조건 중 2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2가지 조건과 마지막에는 이 조건들을 부합하며 최근 조용히 부상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최근 모이고 있는 이 지역은 알아두고 고려해 보시면 좋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을 잘 선택하는 조건 이어가겠습니다. 사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명기 어르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사람 많은 데서 벗어나 조용히 살자. 그래서 도심을 떠나 작은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리고 창문을 열면 초록빛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름엔 잔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자랐고 허리를 굽혀 관리하는 일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주칠 이웃도 없고 말을 섞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하루는 이명기 어르신은 머리가 아파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의 머리를 스친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 생기면 누가 먼저 와줄까? 그날 이후 전원주택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쌓여가던 찰나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의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지며 말을 듣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상의했습니다. 요양시설로 들어가셔야겠어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집을 팔아 시설 비용을 마련하는 것. 하지만 집은 생각처럼 팔리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외졌고 관리도 쉽지 않았고 요즘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전원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 내놓은 지 1년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2년째가 되자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문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발목을 잡네. 결국 3년이 지나서야 집은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뒤였습니다. 보셨듯이 노후주택은 살기 좋은 집보다
팔리기 쉬운 집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노후의 집은 끝까지 붙잡고 있을 곳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을 바꿀 수 있는 출구여야 합니다. 유동성 없는 집은 평온할 때는 보금자리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전원주택을 많은 분들이 노후의 로망으로 생각합니다. 마당 있는 집, 조용한 자연,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삶. 하지만 노후의 전원주택은 낭만보다 고립이 먼저 찾아옵니다. 집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요구합니다. 잔디 관리, 눈 치우기, 집 보수까지.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게 큰 부담이 됩니다. 더 위험한 건 응급 상황입니다.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병원은 멀고 시간은 더 걸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은 사는 곳이면서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집은 각자의 방이 있는 정도의 크기가 좋다. 2. 큰 병원 옆보다는 복지관이나 공원, 문화센터 근처가 좋다. 3.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낭만보다는 심적 부담이 크다. 4. 집은 급할 때 팔리기 쉬운 위치가 좋다. 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조건을 바탕으로 고려하는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최근에는 중소도시의 도심형 전원 아파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공원과 산책로, 호수가 있고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까지 모두 갖춘 곳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조건들이 부합하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심형 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같은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서울보다 집값 부담은 낮고 생활 인프라는 충분한 곳. 은퇴 이후를 생각하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균형 잡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집은 가장 좋아 보이는 집이 아니라 가장 편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들은 어디가 제일 좋다를 묻기보다 어디가 덜 실패하느냐를 먼저 따집니다. 실버타운도 전원주택도 누군가에게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후에 공통으로 필요한 건 화려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생활은 편하고 사람은 가깝고 집은 자산으로 남는 구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주목받는 중소도시의 도심형 전원 아파트는 유행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노후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은 마지막 정답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사는 집을 한 번쯤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